비체인이 대표적으로 이제 폭발적인 알트코인의 상승세를 주도하는데, 내가 투자하는 코인에 관련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값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찰리 브라운이 비체인 추천해서 어떤 상황인지는 진작에 영상 박제해 놨습니다. 시즌2 불장의 구독자들의 계좌를 나락 보내놓은 사실을 본인도 인지하고 있으며, 그런 구독자를 짐덩어리 취급해가며 차단으로 관리해온 찰리 브라운이 비체인이 올랐다며 선동하는 이유는 수십 프로 나락간 계좌를 보면서도 빨아대는 무지성 찰리바와 신규 코린이를 꼬드기기 위함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시세를 보고 뭐 300원이네 이러지 마시고 2분기, 3분기를 넘어서 올해 말 2025년까지 플레이튼의 이 그림을 보시면서 기다리시면 아마 분명히 좋은 값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025년까지 올라갈 코인은 클레이튼뿐만 아니라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에서 살아남는 모든 코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개 찝어 추천해보지만 클레이튼 역시 추천한 가격 대비 70% 이상 빠져있는 상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찰리 브라운입니다. 2024년에 메인 트렌드가 뭐냐면,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생태계 구성을 누가 면밀하게 구성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시점으로 들어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이 친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지도 아실 거예요. 테슬라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트코인의 움직임은 세력의 장난질로부터 나올 겁니다. 불장의 끝에서 다시 어마어마한 폭락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서 존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먹으면 익절하고 폭락을 대비하는 거죠. 클레이튼도 도지코인도 결국 세력의 장난질로 폭등이 나올 거고, 그 끝에서 쏟아지는 호재뉴스에 낚여 고점에 물려있을 사람은 찰리 브라운이 줄줄 읽어대는 뉴스 기사에 환호하고 있을 사람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모네로가 바이낸스에서 상패가 될 거예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GKC와 호라이젠은 이 영지식 증명을 채택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거에 관련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오히려 더 좀 좋은 거를 좀 기다려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익명성 코인의 상패에 대해 영지식 증명을 채택한 게 아니라 채택한 게 아닐까 생각하는 찰리 브라운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지켓이 호라이젠의 폭등을 선동해보지만 지금부터 100배가 올라야 본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입국닷을 시전하는 찰리 브라운의 모습이고, 시즌3 불장의 끝에서 발생할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일어날 일이란 걸 아셔야 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지캐시라든가 호라이젠이라든가 도지라든가 에이다라든가 그 친구들도 아마 순차적으로 아마 ETF가 승인돼서 비트코인이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가 이 친구들한테도 향후에 다가오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현재 시점부터 모아가면 되듯이 알트코인 ETF가 승인된다면 그때부터 모아가면 됩니다. 호재뉴스든 악재뉴스든 자신의 무지성 묵은본 선동 근거로 쓰고 있는 건 한결같이 몇 년째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더리움을 위시해서 나머지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도 ETF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점이 3분기에서 4분기 내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불장 초입입니다. 찰리 브라운뿐만 아니라 코인판에 있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모아가는 사람이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있을 불장에서 웃는 겁니다. 3분기, 4분기를 얘기하는 찰리 브라운은 모든 코인이 오를 때 내 말이 맞지?를 시전하려는 것일 뿐, 그 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는 제 채널에 박제해뒀으니 단 한 편이라도 시청하시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이례적인 일이고,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진작에 진출했었고, 입출금 제한 등 업비트 빗썸에 밀려 철수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한국 진출을 꿈꾸는 이유는 지캐시 호라이젠이라는 상패 직전인 익명성 코인의 거래와 폭등을 꿈꾸는 찰리 브라운의 바램에서 나온 망상임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미국의 통화 발권력은 수명을 다해 갑니다. 기축통화의 수명이 거의 100년이기 때문에 그 바톤을 비트코인을 필두로 해서 가상자산 시장이 이어받아지는 분기점이 지금 현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코인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코동설 망상을 씹으려 보지만 달러의 몰락과 패권을 잃을 미국이 지켜만 보고 있을까요? 달러와 금, 코인, 부동산 모든 자산이 공존하는 세상이 올 거라는 게 제 관점이지만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 얘기하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미군 주둔 반대했다. 나토도 탈퇴할 것, 이 얘기가 있는데 아마도 이게 향후 몇 년간에 다가오는 시대 흐름일 겁니다. 미국이 주한미군과 나토를 들먹이는 이유는 그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돈 달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도 돈을 요구했던 게 트럼프고 거절했지만 주한미군은 여전히 한국에 주둔해 있다는 게 팩트고요. 나토를 등지고 한국, 일본의 미군 철수가 미국에 대체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선 이유가 금리 예상,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기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로 얘기하려니 힘드네요. 다만 미국 대선이 코앞에 온 시점에 바이든이 가만히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리 인하는 대선 전에 크게 떨어뜨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해보고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창피한 게 아닙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고 모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면 배우면 되잖아요. 문제는 모르는 걸 아는 척 했을 때 나옵니다. 특히 무지성 선동의 결과로 1%만 잡아도 수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에 그들을 짐덩어리 암덩어리 취급해가며 차단하고 무지성 찰리바와 신규 코리니의 멤버십과 레퍼럴만을 노리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만 다가올 불장의 끝에서 또다시 발생할 수많은 피해자를 어떻게 대할지는 지금 찰리 브라운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